시간여행은 철학이나 공상과학 소설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물리학은 시간여행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과거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래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괴물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본질과 시간여행의 난제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끝없는 과도기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빠른 속도로 여행한다면 언젠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광속에 가깝게 이동한다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광속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지구에서는 100년이 흘러 있을 겁니다. 미래로 간 겁니다. 떠날 때 알던 사람들과 우리가 알던 지구는 이제 없습니다.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을까요? 우주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됐는지 조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공간의 왜곡된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직 제대로 충돌하지 않은 움직이는 블랙홀 2개 사이로 들어간다면 과거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시공간의 왜곡된 구조가 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입자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진공 상태를 일정하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초속 30만 킬로미터는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물체들은 블랙홀부터 가까운 지구까지 우주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입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물체는 광속의 99%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이론들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아래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그로 인해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관성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시계는 정지해 쉬고 있는 시계보다 느리게 째깍거립니다. 이 사례를 특수상대론적 시간 팽창이라고도 합니다. 시간 팽창은 제한된 의미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으로 간주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서로의 시간 팽창도 커지고 시간이 0에 가까워집니다. 빛의 속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맞춰진 시계 2개를 이용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시계는 지구에 남아있고 다른 시계는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과학자들은 비행기가 지구를 돌고 난 뒤에 두 시계의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기의 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조금 늦게 움직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증명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운동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중력 법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뉴턴의 법칙에 반할까요? 아니요, 뉴턴의 법칙 적용성에 더 큰 원을 그립니다. 상대성 이론에도 뉴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기존 법칙으로는 블랙홀의 중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 그의 이론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는 과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세계에서는 인류 연구가들을 모아 아인슈타인의 법칙을 확장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더 큰 방정식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지만요. 시간여행 이론을 제안한 과학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물리학자 미겔 아쿠비에리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의 이론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광속의 이동 속도보다 우주선이 더 빠르고 진공보다 낮은 에너지 밀도를 만들 수 있다면 광속을 초과하지 않고도 우주선은 앞의 수축 공간을 이용해 거리를 횡단하고 뒤의 공간을 확장하여 광속보다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체는 일반적인 시공간에서 광속까지 가속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알쿠비에르는 물체 주변의 공간을 이동하여 물리 법칙을 깨지 않고 물체가 빛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알쿠비에르의 메커니즘은 음에너지 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는 성질을 가진 이종 물질이 필요합니다. 과거로 가는 여행이 우리 우주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시간여행의 패러독스로 과거를 바꾸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과거로 여행한 사람이 아버지와 자신을 임신하기 전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자신과 교차하지 않는 공간의 시간 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과거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국가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중입니다. 석유를 채취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주 빠른 속도로 미래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 게 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만든 어떤 물체보다도 빨라야 합니다. 시간 여행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을 둡니다. 그 결과 시간의 양자 버전이 탄생했죠. 물리학자들은 시간 진화 방정식을 이해해야 닫힌 시간의 존재에서 밀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에 닫힌 시간의 곡선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지만 과거로는 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는 시간 진화 방정식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시간 진화 방정식은 할아버지의 역설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역설에 대한 결론을 불만족스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 여행자가 또 다른 평행 우주에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실제 양자 상태는 시간 여행자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들의 양자 중첩입니다. 러시아 물리학자 이고르 노비코프가 1980년대 중반에 생각한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1980년대를 예로 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했을까요? 역설의 세대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물리학에서의 닫힌 시간대는 물리학의 보편적 법칙과만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일관된 사건들은 일관된 환경에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시간 여행자가 한 일은 전부 역사의 일부였을 겁니다. 시간 여행을 한다고 해서 과거로 가는 걸 막을 순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비일관적이니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시간은 환상이고 현실은 복잡한 사건의 망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순서가 얽혀있고 우주 전체가 양자역학과 연력학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합니다.